화폐 개혁의 이제 실패가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효과를 이제 가져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점인데, 과연 그러면 어떤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북한 김정일이 뭐 인정을 하고 있지만 않을 뿐이지, 그리고 북한 그 경제 관료들이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 경제 관료들 마음 속에서는 이미 엘리트들 속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계획경제 복원이 불가능하다. 북한식 우리식 사회주의로는 불가능하다. 개혁개방을 통한 길밖에 없다. 그리고 시장을 통제하기도 이제 앞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런 생각이 커가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그 전문가, 북한 내부의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제 그걸 표현을 못하지만, 김정일 때문에 표현을 못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이제 이미 커가고 있고, 그게 상당히 자리 잡아가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시장 경제를 도입하지 않고, 개혁 조치를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경제 문제를 절대 현재 상황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개혁 경제 복원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조치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인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그게 어떤 북한의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북한의 정권의 통제력은 이제 상당히 약화됐고, 북한 정권의 그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더라도 시장 통제는 이제 불가능하다. 그리고 북한의 통제력 강화, 계획경제 복원, 이건 이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김정일은 이걸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앞으로도 그 큰 어떤 상황 변화, 그러니까 그 신년 공동사설에서 인민경제 정상화하겠다, 경공업 뭐 이런 거 이렇게 발전시키고 농업 정상화시켜드리기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그냥 구호에 불과할 뿐이고, 사실상 그런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전혀 북한 내에서 현재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현재 그 계획경제 복원과 생산 정상화 사이에 김정일이 어떤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니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딜레마적 상황에 처해 있고, 상당히 이제 일정 정도는 손을 대려고 하지만 그 손을 대더라도 실질 효과는 없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폐 개혁의 그런 어떤 이제 정치적 역량이 단기적으로는 그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이기동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성군 정치를 통해서 강력하게 현재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어쨌든 사회 통제는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민들의 어떤 반발과 저항, 이런 게 어떤 집단화될 수 있는 조건이 아직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변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런 실패들이, 경제 개혁의 실패들, 그리고 시장의 확대, 이런 것들이 북한 정권의 안정적 유지와 지속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폐개혁 실패는 북한 정권이 경제를 통제할 정치적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번 조치의 실패를 통해 확인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이제 또 이제 북한 내부의 인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그 반발, 그리고 적대의식, 정권에 대한 적대의식이 상당히 확대돼 가고 있고, 상당히 많이 그런 게 어떤 북한 정권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게 이제 북한 정권의 통제력이 급격하게 약화될 조짐이 보이면 이게 상당히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배 엘리트 내에서도 상당히 현 정권의 무능함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마음속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떤 정권이 약화될 조짐이 보이면 상당히 어떤 집단적 어떤 이 반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이제 우리가 주목하면서 화폐개혁 이후에 북한 상황이, 여러 가지 북한 정권은 뭐 희망적 메시지를 내부 인민들에게 던지고 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는 그야말로 선전선동이고 프로파간다일 뿐이지, 그게 어떤 우리가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어떤 희망과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조치들을 쭉 지켜보면서 북한 체제를 결국 김정일 정권을 변화시키는 건 어떤 뭐 중요한 핵심적 문제는 결국은 김정일 정권을 약화시키는 게 사실은 중요한 이제 어떤 정책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무능한 김정일 정권 자체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이 북한 문제 해결은 사실상 김정일 정권의 힘으로는 이제 어려운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계획경제를 고수하고 그 계획경제를 가지고 북한 경제 문제, 어떤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북한 김정일 정권에 희망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경석 박사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핵심적인 얘기만 제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경석 박사님은 7일 경제개선 조치와 화폐개혁의 정치적 이유로서 김정일 후계 체제보다는 기본적으로 계획경제 강화가 주 이유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김정일은 한 번도 개혁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여기서 사실 이기동 박사님께서 개혁이란 말, 동구권에서 개혁이란 말과 우리 화폐 개혁이란 말, 이때 개혁이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과연 어떤 방향인지 사실 좀 애매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반론이 가능하다. 이 북한이 개방 조치로 가는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존재하고 또 홍전 간의 갈등 이것도 과연 그것이 근거 있는 의견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결론적으로 엘리트들은 계획경제가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 경제를 인민경제 개선은 불가능하다. 결국 인민들이 고통을 다 떠안고 결과적으로 정권의 통제력은 물론 현재 사회 통제력은 작용하고 있지만 정권의 통제력은 약화될 방향으로 갈 것이다. 문제는 김정일이 이 계획경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일종의 딜레마죠. 계획경제를 밀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개혁 개방할 수 없는 김정일 체제에서는 사실상 어떤 희망적인 상황을 볼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극한 정책 변화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 북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일 정권이 존재하는 한 북한 문제 해결은 없다. 그리고 북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김정일 정권이 사라지는 것과 아마 그 일을 같이 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토론 김영환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